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중국 얘기 보통 할 때 우리가 중국 얘기 뭐 하고 세계 무역 분쟁 뭐 이런 얘기하면 여태까지는 중국이 너무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것 같아. 미국이 어떡하지? 뭐 이런 라는 게 미국의 고민이었죠. 그런 거 하나 미국의 있었고. 걱정. 아니면은 야 중국이 환경오염 너무 신경을 안 쓰네. 야 진짜 너무 짜증나 하는 유럽의 그런 유럽의 의견도 걱정. 있었고. 예. 그래서 환경 규제 하려고 그랬죠. 네, 보통 그런 구도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새로운 이슈가 등장을 했어요. 요 화면, 기사 화면 보여드릴게요. 와, 사진을 잘 찍은 것 같습니다. 외신. 저 무슨 신문입니까? 월스트리트 The Wall Street 저널에 저널이네요. 네, 아주 길게 쓴 기사가 China 하나 is 있었어요. making too much stuff. 차이나는 너무 많은 걸 만들고 너무 많이 만들고 있다 뭐든지. 그런 네. 뜻인가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과잉 생산을 해가지고 수출을 너무 많이 한다. 우리는 이제 뭐 먹고 살아? 그런 라고 다른 나라들이 걱정하는 중이다. 네, 여기서 그런 우리는 누굽니까? 다른 유럽, 뭐 Other 미국 countries.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무역 긴장을 만들고 있다. 예. 라는 내용인데 얼마나 과잉 생산을 하고 있나, 얼마나 과잉인가 하고 제가 기사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예. 네, 요거는 지난 9월에 난 기사인데 중국 배터리 공장 러시로 글로벌 압박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예. 뭐 그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배터리 공장을 자꾸 건설한다고 하면서 생산을 늘리고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2027년까지 중국이 필요한 물량보다도 4배가 더 많은 양이 생산이 될 거다. 중국에서 필요한 물량보다 중국에서 필요한 물량보다. 4분의 3은 수출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2030년까지 그리고 중국 전체 예. 그 자동차 차량들이 완전히 전기차로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배터리 있죠. 예. 그거에 필요한 거에 2배 규모가 만들어질 거다. 중국 배터리 공장 풀가동하면 네. 중국 모든 전기차 만들고도 2번 만들고도 남는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표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수요 대비 배터리 공장의 생산 능력이에요. 이건 디맨드 예상치.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작년에 과잉 생산된 배터리 규모예요. 여기 보면 밑에 뭐 전기차 설비에 이만큼, 뭐 고정 설비 같은 거 이만큼, 수출에 이만큼인데 99만큼 더 초과가 된 거죠. 자기네 나라 수요보다? 네. 그리고 수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수출량보다도 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는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에 그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네. 연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하는 이거는 6월 기사거든요. 올해 네. 6월. 근데 중국 그 폴리실리콘 제조업체들이 좀 대규모 증설에 나서면서 많은 업체에서 거의 뭐 한 달치는 재고가 급증을 했다. 올해 중국 폴리실리콘 생산량이 전 세계의 모듈 수요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된다. 예. 뭐 이런 기사예요. 저게 네. 태양광 발전하는 전지 네. 만드는 원료죠? 핵심 소재죠. 워낙 태양광 패널도 많이 만들어지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그 기사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중국의 자동차 수출 규모거든요. 예. 아, 이것도 전기차 중심이겠죠? 자동차 수출. 이게 점점점 늘어나고 세계 있어요. 공장이네요. 네. 음. 이제 공장이 많이 들어서면서 물량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다 공장을 엄청나게 짓고 있어서 그런 건데 뭐 다른 거는 또 뭐 표로는 안 가지고 왔는데 뭐 석유화학 공장 같은 것도 네. 내년 말까지 유럽, 일본, 한국에서 가동 중인 모든 석유화학 공장을 합친 것만큼 중국의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래요. 와, 그러면 저거 누가 죽던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욕할 수 없는 게 네. 예전에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중국이 하는 그 일을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치킨 예. 게임이라고. 그냥 그때는 괜찮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그때는 괜찮고 우리가 하니까 이겨라 화이팅 삼성 잘한다 이랬는데 이제 중국이 그렇게 하면 원래 그런 겁니다. 내로남불 모르십니까? 나는 로맨스지 로맨스. 항상 자기 거긴 중심적으로 하다. 생각하는 그러나 겁니다. 뭐 걱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네. 어쨌든 뭐 죽자고 그렇게 공장을 지으면은 어쩌자는겨. 예.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중국 내에서 내수 소비가 부족하다는 거죠. 충분히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중국 뭐 내수용 자동차도 안 팔리고 그다음에 뭐 안 팔린다고 그렇다고 공장 문 닫으면 어떻게 돼요?
일자리 없어지잖아요. 예. 그렇기도 그렇고 이게 뭐 그냥 접을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 미래 산업인데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으로 이제 앞으로 인류가 먹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국도 양보할 수 없고 예. 미국, 유럽도 다른 걸 중국이 만든다고 하면 그냥 그래라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도 이걸로 좀 먹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치고 오니까 신경 쓰이죠. 그리고 근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산업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중국인들이 물건을 안 사거든요. 대출도 안 받아요. 네. 되도록. 그래서 얼마 전에 그 11월 11일에 광문제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때가 거의 중국의 최대 쇼핑 시즌인데 뭐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예. 뭐 기사들을 조금 보면 뭐 판매량은 늘었다고는 하는데 사치품은 좀 줄고 생활 필수품 위주로 소비가 좀 늘었다. 중국은 발표 안 하면 안 좋은 겁니다. 네, 네. 숫자가 발표를 안 했다? 그러면 안 좋아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 정부가 정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조업에 대해서. 요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거는 그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기사인데 반도체는 늘리고 주택은 줄이고 이게 중국의 새로운 경제 계획이다. 이게 지금 뉴욕타임즈 기사예요. 지난주에 쓴 건데 예. 부동산 부양할 정부 정책 자금이 다 반도체 공장 등등 첨단 산업으로 가서 가고 있다. 야, 안 팔려도 좋으니까 더 때려 지어. 아, 그러구나. 중국은 진짜 반도체 진심인가 봐.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에는 좀 경제가 어려워지려고 한다. 예. 그러면 이제 부동산, 뭐 인프라 투자 엄청 많이 해가지고 일자리 만들고 지방 정부 재정 확대하고 그러면서 다시 경제를 조금 활성화시켰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의 중국은 더 이상 그 방법으로는 어떤 지방 부채에 의존해서는 성장을 주도할 수 없게 되니까 야, 이거 국가가 통제하는 은행들한테 부동산 대출로 갈 자금들을 제조업으로 좀 공급을 보내서. 해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그 팬데믹 이전만 해도 중국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을 매년 늘려오다가 예. 몇 년 전부터 그 개발자들한테 대출을 좀 덜 해주고 제조업에 대한 순대출을 늘렸는데 얼마나 늘었냐면 올해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4년 전인 2019년 대비해가지고 10배 이상 급증을 했대요. 그러니까 주로 반도체 산업에 육성이 됐고 예. 그다음에 뭐 전기차 제조 예. 그리고 뭐 조선 이런 분야에도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기사 요것도 한번 보실까요? 예. 요 기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뒷받침해 주는데 중국 하이테크 제조업에 대출을 몰아주면서 값싼 수출품 파동이 우려가 된다. 아, 치킨 게임 시작될 것 같다. 네. 이건 이제 로이터 기사인데 로이터가 직접 그 100개 이상의 어떤 정책 문서들을 다 입수를 해가지고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중국 수십 개의 지방 정부가 뭐 어떤 녹색 개발 뭐 제조업, 예. 전략산업 뭐 이런 데에 대한 정부 차관 비율을 늘리고 있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요거를 예를 들면 요 기사의 일부분인데 제가 형광펜 표시한 부분이 그 예거든요. 예. 뭐 광둥성 같은 경우에는 첨단 제조업에 대한 대출을 한 45% 정도 늘렸고 뭐 2023년 상반기 동안에 동부의 산둥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첨단 제조업 부분에 대한 미상환 대출 보니까 67%가 급증했다더라.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로 했을 때 잘 안 와닿으니까 다른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 하나 찾아왔는데 요거 보겠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에 대출을 해주는 게 분기별로 야. 얼마가 늘었느냐. 확실히 제조업 쪽이 늘었군요. 그렇죠. 중국 정부가 요즘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딱 보이죠. 코로나 이후에 대출 나간 분야를 퍼센트로 가운데 게 브레이크다운 해본 평균이고 건데. 가운데선이 평균인데 제조업은 훨씬 높고 네. 밑에는 부동산이고.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한 미상환 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0.2% 감소했는데 예. 제조업 부문에 대한 대출은 38.2%가 증가했다. 늘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월스트리트 저널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런 기사에는 하물며 중국 네. 정부들이 그
기업에게 해외에 가서 세일즈 하고 오라고 비행기도 지원금도 야, 나 주고 그 얘기 들었어. 네, 와. 그리고 전세기도 이렇게 정말요? 대주고 있다더라. 그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보여주신 그 그래프 다시 한 번만 보면 표를 보니까 저게 대출 금액으로 표시한 게 아니라 대출 네, 퍼센테이지. 증가율로 표시한 걸로 봐서 금액은 금액으로 보면 여전히 그 부동산이 프로퍼티 부동산 쪽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기자들이 예리한 지적이에요. 제조업 쪽에 돈이 많이 가고 있다. 요 얘기를 좀 써야 되고 그래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금액으로 보니까 아직도 제조업은 그렇지. 별로 안 가고 퍼센트지로 하자. 그러면 야 성장률로 만들어봐 성장률. 그런 것 같습니다. 예리한 지적. 그러니까 요거는 성장률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제조업이 요걸 그래프를 성장률로 그려놨네요. 경험에서 근데 나오는. 저는 오늘 고 소장님 뭐 아직도 내용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만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이 여러 가지 규제를 지금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 같이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제 세계의 공장은 인도로 가는 거 아닐까? 베트남으로 가는 거 아닐까? 그런 고민들을 뭔가 큰 판세가 바뀌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중국 정부는 여전히 우리가 제조업 아니면 반도체를 비롯해서 그런 거 아니면 우리가 뭐 먹고 살겠니? 열심히 밀어주고 열심히 생산해서 하여튼 뭘 열심히 팔고 있는 게 있는 거군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결국에 과잉 생산되면 예. 그 남은 물건 어떻게 하겠어요? 밖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수출을 하겠죠. 왜냐면 일자리 유지하고 공장 돌아가게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중국은 싼 값에라도 계속 팔아야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돼서 뭐 만약에 좀 손해볼 것 같은데 하고 안 팔았다면 고객을 잃게 되겠죠. 그런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빨리 선점을 해야 되는데 예. 고객을 잃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출을 해가지고 팔아야 되는 중국의 상황이 있고 이제 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 너희들 이거 그냥 자체 소비 시장 키워야지 계속 이렇게 수출만 의존하면 되겠니? 라고 얘기는 하는데 중국도 스스로 알겠어. 우리 내수 한번 키워볼 거야. 그렇게 해볼게. 라고는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냥 중국이 아유, 나 그냥 세계 공장 할래요. 그냥. 그게 편해. 그게 네. 야 사람 사던 거 해야지. 아유, 안 돼, 막상 안 돼. 내수 살려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예. 어렵더라. 차라리 수출이 더 쉽네. 이런 식이 서로 하던 거 거죠. 합시다. 미국도 수출하려니까 힘들지. 우리 또 내수 살려니까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뭐 중국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게 이 기사의 내용이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예. 밖으로 돌렸을 때 아주 싼 값에 돌리잖아요. 뭐? 공급, 왜 문제입니까, 공급 과잉이니까. 이걸 한번 볼까요? 네. 이 표를 보시면 올해 들어서 중국에서 출하되는 상품 가격이 대략 20% 정도 하락했거든요. 중국의 수출 가격. 네, 이건 중국 수출 가격 인덱스인데 그 흐름을 보시면 쭉 떨어졌어요. 그러네. 네. 근데 그래요, 뭐 사가는 놈들이 문제지 파는 놈이 문제예요? 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중국이 저렇게 많이 파는 게 싫으면 미국, 유럽이 안 사가면 되는데 싸고 좋으니까 사가긴 사가면서 사가지. 싸게 팔고 물량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이제 경제학자들은 중국 판매자들이 조금 글로벌 수요가 부진한 기간 동안 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좀 확대하기 위해서 할인을 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야. 그리고 또 요거 보시면 마침 환율도 낮아서 가격 경쟁력도 저절로 생겼어요. 예. 지금 달러 대비 위안화인데.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저렇게.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이제 값싼 물건들이 공급이 되면서 좀 인플레가 그럼 낮아지지 않을까? 예. 하는 희망이 생기죠. 그래서 엄청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자료를. 요거를 보시면 요거는 ABN 암로라는 네덜란드 은행 보고서인데 예. 지난 10월 말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인플레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오. 근데 이 보고서를 보면 야, ABN 암로 보고서도 매번 보세요? 매번은 아닌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야.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중국에 네. 관한 6가지 중요한 질문들. 네. 어그로 끄는 제목이죠? 예. 예. 근데 이 보고서를 보면 중국 수출품 가격이 만약에 10%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한다면 유로존과 미국 인플레이션이 0.2%포인트 하락하거나 상승할 것이다. 상승할 거다. 음.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근데 JP 모건도 뭐 비슷한 얘기했는데 중국의 물량 공세와 그에 따른 가격 하락이 어떤 핵심 상품의 인플레를 0.7% 포인트 낮출 수 있다. 예.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는 좋지만 문제는 그거를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자기네 산업 수요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중국산이 자꾸 들어오면 네.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사람들 싫어하죠. 싫어하죠. 2000년대에도 그 태양광 있었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입차에 관세 물리고 수입차 타고 다니면 무슨 대역죄인 취급하면서 비난하고 했던 이유가 그냥 우리나라 국산차 좀 살려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 이상한 9인용 카니발만 돌아다니고 똑같은 외제차는 못 돌아다니는. 근데 그런 그 2000년대 태양광 패널 그렇게 독점했었던 것처럼 네. 최근에도 좀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게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화면 하나 더 보여주시면 이건 뭡니까? 이게 값싼 중국 태양광 부품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유럽에. 예. 근데 유럽 태양광 업계 그 제조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국 태양광 모듈이 수입이 돼가지고 예. 그러면 유럽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야, 영내 산업에 우리 대단한 피해가 안 간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아예 관세를 물리든지 뭐 어떤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유럽의 태양광 업체들이 노노노 안 돼. 하지 마. 왜냐하면 그러면 오히려 태양광 원자재 공급난이 발생할 수 있다. 네. 왜냐면 그거 중국산 사다 쓰는 업체와 네. 그 업체에 뭘 팔고 싶은 국산 업체의 입장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죠. 거지. 그런 거죠. 생각이. 그러니까 관세고 뭐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를 지원해달라. 그렇지. 참. 비싸게 사. 아, 우리가 싸게 사든 비싸게 사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우리한테 돈을 주세요. 그거잖아요. 맞아요. 야, 진짜 대단한 요구사항이다. 그리고 뭐 9월에는 또 예. 유럽연합에서 그 최근 들어서 중국 전기차 수출이 너무 눈에 띄게 증가를 하니까 예. 이거 중국에서 보조금 너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보조금 어떻게 줬는지 한번 뜯어볼까 하면서 우리 생태계 혼란 주고 있으니까 조사할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요거 화면 하나 또 보시면 요거는 지금 미국이 중국 철강 관련 수입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하겠다 하고 지난 8월에 밝힌 내용이에요. 여기 맨 밑에 형광펜을 제가 쳐놓긴 했는데 예. 요거 보시면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122.5%의 예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거다. 근데 사실 우리 기업에도 뭐 전기료 싼 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정부 보조금이다 해가지고 관세 부과했잖아요. 약간 그런 중국의 그런 부분도 있었고. 예. 요것도 보시면 인도가 또 인도 상무부는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중국산 유리에 반덤핑 관세를 또 부과하도록 권고를 했다. 그런 얘기가 또 있고. 요거는 또 중국산 철강에 일부 중국산 철강에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라는 인도가 전 세계가 아주 중국산 공격을 시작했군요. 네. 관세부가. 중국은 열심히 팔려고 하고 열심히 막 싼 건 좋은데 중국도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공장은 돌려야 되고 돌려서 만든 거는 팔긴 팔아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어저께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회의 열렸었거든요. 예. 요 기사 화면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 옐런. 열리고 나서 그 제니 옐런이 기자간담회 했는데 이때 기자가 중국의 공급 과잉과 덤핑에 관련된 질문을 해요. 예. 이거 말이 요즘에 좀 나오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아닌가 싶긴 한데 자, 우리 기사 썼어요. 이거 봤어요 혹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이 있느냐?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옐런 장관이 중국의 공급 과잉 문제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그리고 중국 정부가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해서 좀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거는 다른 국가들에게 좀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나 역시 그 부분을 중국 측 대표에게 얘기를 했다. 야, 진짜 사람들 생각이 바뀌었네. 옛날에는 중국이 싼 물건들 공급하면 세상에 이렇게 물가가 안 올라가고 성장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지? 막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싸게 공급한다. 우린 계속 싸게 공급할 생각이 있습니다. 했더니 아니, 너희 싸게 공급하지 마. 너희 그렇게 들어오면 관세 자꾸 붙일 거고 함부로 수입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리스크야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네요. 생각하는 거. 근데 중국도 커서 그래. 예전에 중국이 기껏해야 탕후루나 이제 만들어 팔 때는 그래 알았어 열심히 안 들어 우리가 싸게 사줄게. 자식들이 어떻게 싸게 만들어 대단한 놈들이야 하면서 샀는데 우리는 배터리 할게 너희는 탕후루 해 할 때 그때 중국이 네 탕후루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반도체하고 우리가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하려고 하는데 중국도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포인트예요. 잠깐 들어올래 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만약에 중국이 저렴한 가격에 물량 공세를 하는 게 저희는 저렴한 이쑤시개를 열심히 만들어서 그쵸? 팔겠습니다. 이쑤시개, 땡큐 차이나. 중국산 티셔츠다. 어. 그러면 사실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물량 공세를 하는 게 제품의 성격이 문제인 그쵸. 거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격 세일이야 라고 예.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건 가격 덤핑이지 이렇게 되는 소재라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짜증이 난 거죠. 근데 중국도 이제 나이가 27살인데 언제까지 탕후루만 만들 거예요. 아니 근데 그나마 지금 뭐 태양광 뭐 이렇게 반도체 이렇게 예. 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그나마 팔리는 거고 팔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중국 같은 저성장 시대에 먹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 상황이 문제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상황의 반대 상황이라고 예, 보시면 예.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중국의 공세에 유럽이나 미국이 좀 어떤 대응을 하는지 우리가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언더스탠딩에 자주 그것도 잘 보자. 보셔야 되고 음. 어이진 소장 코너도 잘 보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보기에 매우 중요한 굉장히 주제가- 중요한 이슈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같네요. 이게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랑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각 나라들도 그러니까 환경 같은 거야 사실은 그냥 구호지 뭐 그게 뭐 됐어요. 그러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우리랑 너무 경쟁하는 다 제품들이라 배터리, 반도체 그런 거 막 싸게 공급하고 있고 다 가격 내리고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들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도 좀 팔로우를 잘 해주시고 네. 내 눈으로 외신들 어떻게 쓰나 잘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